여러분 뱃속 기생충이 약보다 더 무서워하는 천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먹는 구충제는 1년에 한 번 잠깐 들어왔다 나가지만 오늘 소개할 이것은 매일매일 내 뱃속을 기생충이 버티기 힘든 생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내간에 딱 붙어 20년씩 문제를 일으키는 간흡충 같은 독한 놈들은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독종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호시탐탐 내 몸을 노리는 수많은 잡다한 기생충들이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 위장은 펄펄 끓는 용광로처럼 뜨겁게 장속 찌꺼이는 빗자루처럼 싹 기생충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음식 5가지. 특히 2위 음식은 한국인 밥상에 늘 올라오지만 대충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부터 확인해 보세요.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딱 하나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중에 들어갈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는 것은 기본이고 내 몸을 기생충이 득실거리는 안식처에서 놈들이 얼씬도 못하는 철롱성으로 바꾸는 비결을 완벽하게 가져가실 겁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셔서 오히려 기생충을 키우고 있는 1위 음식의 정체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 소중한 정보가 우리 주변에 아픈 이웃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화면 아래 엄지척 버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그리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빨간색 무료 구독 버튼 누르셔서 평생 건강한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잠깐 본격적인 5위 공개 전에 충격적인 사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육회 한 접시를 나눠 먹은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건장한 30대 사위는 2접시를 싹 비워도 멀쩡한데 왜 70대 아버님만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응급실에 실려 가셨을까요? 운이 없어서 아닙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법인은 아버님의 늙어버린 위장입니다. 젊을 땐 쇠못도 녹이던 위산이 나이 들어 맹물처럼 힘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해진 위장을 다시 기생충도 녹이는 강철 위장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 속에 있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기생충이 닿자마자 녹아버리는 천연 방패 5위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기생충이 내 뱃속에 들어왔다가도 으악 여기는 뜨거워서 못 살겠다 하고 짐 싸서 도망가게 만드는 천연 방패 5위. 그 정체는 바로 식초입니다. 에이 식초? 그거 그냥 신맛 나는 조미료 아니야? 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식초는 우리 몸속에서 가장 강력한 소독약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버님 사연 기억나시죠? 왜 똑같은 육회를 먹었는데 젊은 사위는 멀쩡하고 아버님만 쓰러지셨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위산의 농도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 위장에는 음식물을 녹이고 균을 죽이는 강력한 위산이라는 물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의 위산은 얼마나 독한지 쇠를 집어넣어도 녹일 만큼 펄펄 끓는 용광로 같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나 식중독균이 들어와도 위장에 닿자마자 아 뜨거워하고 그 자리에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위는 육회를 2접시나 먹어도 멀쩡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예전에 가족들이랑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젊은 애들은 멀쩡하고 나만 유독 탈이 났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 왜 나만 이러지? 하고 억울하셨다면 댓글에 나도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시니어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이 지듯이 위장도 늙습니다.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독하던 위산이 점점 맹물처럼 묽어집니다. 전문가들은 60대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량이 젊은 시절에 30%도 안 나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기생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는 들어오자마자 불지옥이었는데 지금은 들어와 보니 미지근하니 살기가 딱 좋은 겁니다. 여기는 경비원도 없고 문도 열려 있네. 친구들 다 불러와서 파티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드셔도 나이 들수록 탈이 잘 나고 위험한 겁니다. 이럴 때 부족해진 위산의 힘을 빌려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우리 위산과 아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 식초를 곁들이면 묽어진 위장을 다시 산성으로 바꿔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염, 비브리오균에 식초를 떨어뜨렸더니 단 15분 만에 균이 대부분 사멸했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식초 어떻게 먹어야 기생충을 확실하게 막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찍먹입니다. 회나 굴 같은 나름식을 드실 때 그냥 간장에만 찍지 마시고 식초가 듬뿍 들어간 초고추장이나 식초 소스에 푹 찍어서 드십시오. 나는 회 본연의 맛 때문에 그냥 먹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죄송하지만 맛보다 중요한 게 내 목숨입니다. 오늘부터는 입맛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그 시큼한 맛이 내 위장을 지키는 수문장입니다. 또는 냉면에 식초를 넉넉히 두르시거나 반찬으로 새콤한 오이 무침, 미역 초무침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식초가 좋다더라 하니까 빙초산 같은 독한 식초를 물도 안 타고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얇아진 위벽이 헐어서 기생충 잡으려다 위장병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타서 드시거나 음식과 함께 소스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자, 위산이 부족한 내 위장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패 식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식초보다 더 강력하게 기생충을 마비시키는 4위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고기 드실 때 필수라고 불리는 건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식초에 이어서 우리 위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대망의 4위를 공개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인정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생제이자 한국인의 힘의 원천입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에이, 마늘. 우리 집에 쌓여 있는 게 마늘인데 하고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드셨던 마늘은 기생충을 잡는 약이 아니라 그저 맛있는 양념이었을 확률이 90%입니다. 마늘을 어떻게 드시냐에 따라 기생충이 기겁하는 독약이 되기도 하고 그냥 아무 효과 없는 채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늘이 왜 기생충의 천적일까요? 마늘 껍질을 깔 때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 아시죠? 그 냄새의 주인공인 알리신 성분 때문입니다. 이 알리신은 기생충이나 나쁜 균의 몸에 닿으면 마치 미사일처럼 그들의 세포막을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미국 국립연구소에서도 수많은 식품 중에서 당당하게 마늘을 항암식품 1위로 꼽았습니다. 단순히 몸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살균력이 그만큼 무시무시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늘을 먹는 습관입니다. 보통 어떻게 드십니까? 팔팔 끓는 찌개에 다진 마늘을 넣거나 삼겹살 구울 때 불판 위에 올려서 노릇노릇하게 익혀 드시죠. 달달하고 고소하니 참 맛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생충을 잡는 핵심 무기인 알리신은 열에 아주 약합니다. 익히는 순간 기생충을 죽이는 힘은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생마늘을 씹어 먹어야 할까요? 위장 약한 우리 시니어분들 생마늘을 드시면 속 쓰여서 밤새 잠도 못 주무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속은 편안하게 지키면서 기생충 잡는 약효는 100% 뽑아 먹는 마늘 섭취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에서 마늘을 꺼내서 칼로 다지거나 으깨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요리에 넣지 마시고 딱 10분만 그대로 두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늘은 칼에 닿아 상처가 나고 공기와 만나야 비로소 알리신이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다지자마자 냄비에 넣으면 꽝이지만 10분만 놔뒀다가 드시면 기생충 잡는 살균력이 몇 배는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마늘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깐 마늘을 찜기에 살짝 쪄서 매운 도끼는 빼고 꿀에 재워서 하루 한 숟가락씩 드셔보세요. 이렇게 드시면 위장에 부담은 전혀 없으면서
면역력은 올리고 기생충이 싫어하는 몸속 환경을 은은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요리하실 때 제발 급하게 넣지 마시고 기생충 잡는 시간 10분.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식초로 위산을 돕고 마늘로 살균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제 기생충 걱정 끝났네 하고 마음 놓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정말 무서운 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식초 마늘만 믿고 이 검사를 안 받으신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물 매운탕이나 회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럼 오늘부터 식초물 마시고 마늘 왕창 먹으면 병원 갈 필요도 없겠네 하고 무릎을 탁 치신 분들 계신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그 위험한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실버라디오 구독자님들께는 절대 빈말을 못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 조회수 올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진짜 건강해지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 하나를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초 마늘, 물론 기생충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최고의 방패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몸속 깊숙이 들어와서 빨판을 받고 자리 잡은 독종 기생충들을 죽이는 미사일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민물 매운탕이나 회 좋아하시는 아버님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민물고기를 날로 드셨을 때 들어오는 간흡충, 옛날 말로 디스토마라고 하죠. 이 끈질긴 놈들은 식초 물에 담가도 안 죽고 마늘을 한 트럭을 씹어 먹어도 끄떡 없습니다. 이런 놈들은 내간과 쓸개 담관에 딱 붙어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20년 넘게 살면서 심하면 담관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반드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처방받은 전문 치료제 디스토시드 등을 드셔야만 죽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1년에 한 번 먹는 구충제 있죠? 죄송하지만 그걸로는 이놈들 못 잡습니다. 아니, 내 뱃속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증상도 없는데 비싼 내시경을 해야 하나? 걱정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싼 돈 들여서 힘들게 내시경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동네 내과 가셔서 딱 한마디만 하세요. 선생님, 기생충 피검사 한번 해주세요. 전문 용어로 엘리사 검사라고 하는데 팔에서 피 몇 방울만 뽑으면 내 몸에 기생충이 있는지 없는지 100% 잡아냅니다. 결과도 며칠이면 나오고 비용도 12만 원대로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특히 1년에 한 번이라도 강가에 놀러가서 민물 매운탕 드셨거나 평소에 생선에 즐겨 드시는 분들, 나는 마늘 많이 먹으니까 괜찮아. 나는 술로 소독하니까 괜찮아. 제발 이런 고집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건 건강 자신감이 아니라 병을 키우는 만용입니다. 꼭 병원 가서 EP 검사 한번 받아보십시오. 만약 있다면 약 먹고 없애면 그만이고 없다면 마음 편하게 지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내 몸 살리는 길이고 자식들한테 짐 안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이미 들어온 놈은 병원에서 잡고 못 들어오게 막는 건 밥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딱 세우셨다면 이제 다시 우리의 밥상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병원 갈 일 없게 만드는 평소의 면역력, 그걸 채워주는 3위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3위 음식은 내 몸을 따뜻한 보일러처럼 데워서 장 속에 숨어있는 찌꺼기들을 바깥으로 쑥쑥 밀어내는 밀어내기 한판승의 고수입니다.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팩트 체크도 확실하게 했으니 이제 다시 마음 편하게 밥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식초가 위산을 도와주는 문지기였고 마늘이 직접 공격하는 창과 방패였다면 지금 소개할 3위는 우리 몸을 지진처럼 흔들어서 기생충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아주 강력한 밀어내기 한판승의 고수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양념 중 하나, 바로 생강입니다. 아니, 생강김치 담글 때나 넣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한의학에서는 이 생강을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공자님도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식사 때마다 반드시 생강을 챙겨 드셨다고 하죠. 도대체 생강이 왜 기생충의 천적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온도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절과 쇼가올이라는 성분 들어보셨나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마치 보일러를 튼 것처럼 체온을 쑥 끌어올립니다. 기생충이나 나쁜 세균들은 차갑고 축축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알을 까고 번식하기 좋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이 들어와서 뱃속을 뜨끈뜨끈하게 데워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생충 입장에서는 갑자기 멀쩡하던 집이 찜질방으로 변한 겁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활동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5배나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 몸의 기초 체력을 올려서 기생충이 기을 먹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에 진짜 무서운 능력은 두 번째 지진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기생충이 우리 뱃속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장점막의 갈고리나 빨판을 딱 꽂고 자리 잡기를 하는 겁니다. 물살에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꽉 붙잡는 거죠. 그런데 생강을 먹으면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해집니다. 쉽게 말해 장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꿀렁꿀렁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기생충이 벽을 잡고 버티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닥이 지진난 것처럼 마구 흔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독한 놈이라도 어지러워서 제대로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벽을 놓치고 미끄러져서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강제 퇴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대학의 연구에서도 생강 추출물이 기생충의 유충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단순히 균을 죽이는 걸 넘어서 아예 뱃속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바깥으로 밀어내 버리는 힘, 그게 바로 생강의 위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매운 생강을 어떻게 몇 입에 먹어? 나는 위가 약해서 생강 먹으면 속 쓰리던데. 맞습니다. 생강 무턱대고 드시다가는 오히려 위장에 불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딱 맞는 속 편하고 효과는 2배로 올리는 생강 섭취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혈관 청소까지 덤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그 황금 레시피와 주의사항을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이 기생충을 밀어내기 고수라는 건 이제 아셨죠? 그럼 이 맵고 독한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우리 위장이 탈나지 않고 약효만 쏙쏙 뽑아 먹을 수 있을까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황금 레시피 딱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바로 생강 대추차입니다. 그냥 생강만 끓이면 매워서 속이 아립니다. 이때 생강의 영원한 단짝 친구 대추를 꼭 같이 넣으셔야 합니다. 대추의 달달한 맛이 생강의 매운 도끼를 중화시켜주고 위장 점막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 2리터에 생강 2쪽, 대추 5알 정도 넣고 은근한 불에 30분 정도 푹 끓이세요. 여기에 꿀 1스푼 딱 타서 드시면 이게 바로 천연 기생충 방지제이자 체온을 1도 올려주는 면역 보약이 됩니다. 하루 한 잔 따뜻하게 드시는 습관이 내 몸을 철롱성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가루를 활용하는 겁니다. 매번 차 끓이기 귀찮으시죠? 그럴 땐 마트에서 파는 생강가루나 직접 말려서 빻은 가루를 식탁 위에 두세요. 그리고 생선 구울 때나 돼지고기 볶을 때 후추 뿌리듯이 솔솔 뿌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생선 비린내 잡는 건 기본이고 혹시 모를 식중독균이나 기생충이나 음식에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 중에서 앞의 내용은 다 까먹으셔도 좋은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알뜰하죠? 냉장고 야채 칸에 넣어둔 생강이 오래돼서 곰팡이가 피거나 썩은 거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 썩은 부분만 칼로 돌려내고
나머지 부분은 드시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기생충 막으려다가 간암 걸리는 지름길입니다. 생강은 수분이 많아서 한 부분만 썩어도 이미 그 독소가 생강 전체에 다 퍼져 있습니다. 특히 썩은 생강에서 나오는 사프롤이라는 독성 물질은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이건 물에 펄펄 끓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곰팡이가 피거나 물렁해진 생각은 미련 없이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그게 돈 버리는 게 아니고 병원비 수천만 원 아끼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군 기생충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우리 집 내 뱃속에 아주 든든하고 힘센 군들이 꽉 차 있어서 애초에 기생충이 발디딜 틈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긴 우리 구역이야. 썩 꺼져 하고 터세를 부려서 기생충을 쫓아내는 고마운 내 몸속 집주인들. 이 집주인들을 키워주는 음식이 바로 이위입니다. 이 이위 음식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1000년 넘게 사랑받아온 이것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앞서 소개한 식초, 마늘, 생강이 기생충을 공격하고 밀어내는 무기였다면 지금 소개할 이유는 우리 장속을 든든한 아군들로 꽉 채워서 애초에 기생충이 들어와도 발뻗을 자리조차 없게 만드는 수비의 제왕입니다.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장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그리고 간장까지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만나는 이 친구들이 사실은 기생충을 막아내는 가장 거대한 방어 부대였습니다. 아니, 김치가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기생충이랑 무슨 상관이야? 궁금하시죠? 여기에는 영토 전쟁이라는 재미있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장속은 하나의 땅과 같습니다. 이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누가 먼저 깃발을 꽂고 사느냐가 내 건강을 결정합니다. 발효식품을 즐겨 드시면 우리 장속의 유산균이나 고초균 같은 몸에 좋은 유익균들이 바글바글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내 뱃속이라는 집에 힘세고 착한 집주인들이 꽉 들어차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밖에서 기생충이나 나쁜 세균이라는 도둑이 몰래 들어왔다고 칩시다. 빈집이라면 도둑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겠지만 집주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꽉 차 있으면 어떨까요? 뭐야?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네. 기생충이 장점막에 붙어서 영양분을 뺏어 먹어야 하는데 이미 유산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여긴 우리 땅이야. 썩나가 하고 터세를 부리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세균의 우점이라고 합니다. 착한 균이 쪽수로 나쁜 놈들을 압도해 버리는 거죠. 게다가 이 발효 식품 속의 균들은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김치 유산균은 장 속에서 젖산이라는 산성 물질을 뿜어냅니다. 아까 5위에서 말씀드린 식초 이산화 비슷한 효과입니다. 기생충은 산성 환경을 제일 싫어하는데 유산균들이 뿜어내는 산성 물질 때문에 장은 그야말로 기생충 출입 금지 구역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은 사람일수록 기생충 감염률이 현저히 낮고 혹시 감염되더라도 자연적으로 배출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김치와 청국장, 이 두 가지는 세계적인 슈퍼푸드입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고춧가루, 마늘파, 이거 전부 다 사위에서 배운 살균 채소들이죠. 거기에 발효된 유산균까지 더해졌으니 기생충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천적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마트에서 파는 김치 아무거나 먹으면 되나? 요거트 많이 먹으면 되나? 죄송하지만 가짜를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생충을 막아낼 만큼 강력한 군대를 키우려면 반드시 제대로 된 발효식품을 드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못 드셔서 유산균커녕 설탕물만 드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2위 발효식품을 먹어서 내 몸을 기생충이 절대 못 들어오는 철옹성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진짜를 고르는 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좋은 유산균 군대를 내 뱃속에 꽉 채우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십니다. 첫 번째, 요거트 드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마트 가서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야지 하고 달달한 맛있는 요구르트나 딸기맛, 포도맛 나는 요거트 사 오시죠. 죄송하지만 그건 유산균을 드시는 게 아니라 설탕물을 드시는 겁니다. 기생충과 나쁜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설탕 당분입니다. 유산균 좀 넣어주려다가 오히려 설탕이라는 최고급 뷔페를 차려줘서 기생충을 배부르게 만드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트를 드실 때는 맛이 좀 없더라도 반드시 무설탕 플레인이나 그린 요거트를 드셔야 합니다. 아유 밍밍해서 무슨 맛으로 먹어? 하신다면 설탕 대신 견과류나 블루베리를 넣어 드세요. 그게 내장을 살리는 진짜 비법입니다. 두 번째,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입니다. 여러분 금방 담근 겉절이 좋아하시죠? 아삭아삭하니 참 맛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겉절이는 그냥 양념한 배추일 뿐입니다. 기생충을 막아내는 유산균은 김치가 익으면서 시큼한 냄새가 날 때, 즉 발효가 됐을 때 폭발적으로 생겨납니다. 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겉절이만 찾지 마시고 잘 익은 신김치나 묵은지를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그 시큼한 맛이 바로 유산균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청국장 드실 때 꿀팁입니다. 청국장 띄울 때 생기는 그 끈적끈적한 실 보셨죠? 그게 바실러스 균이라는 건데 이 녀석들은 유산균보다 생명력이 강해서 장까지 살아서 가는 특수 부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청국장을 어떻게 드십니까? 처음부터 냄비에 넣고 30분 동안 팔팔 끓이시죠? 안타깝게도 아무리 강한 균이라도 오래 끓이면 다 죽습니다. 청국장의 효능을 100% 보시려면 다른 재료를 먼저 다 익힌 다음에 불 끄기 직전에 청국장을 풀어서 살짝만 끓여 드시는 게 정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장을 든든한 아군으로 채우는 2위 발효식품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말 그대로 끝판왕입니다. 앞에서 기생충을 기절시키고 힘을 빼놨다면 1위는 거대한 빗자루가 되어서 기절한 기생충과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싹 쓸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1위를 안 드시면 기껏 기절시킨 기생충이 배출되지 않고 뱃속에 남아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음식, 우리가 밥심으로 산다고 할 때 빠질 수 없는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기생충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 대망의 금메달 1위를 공개합니다. 앞서 식초, 마늘, 생강, 발효식품 다 너무나 훌륭한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1위가 없으면 앞의 노력들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기생충을 기절시키고 쫓아내려고 해도 출구가 꽉 막혀 있으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뱃속을 뻥 뚫어주는 고속도로이자 장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거대한 빗자루. 1위는 바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해조류입니다. 에이, 채소, 고기 아니고 하고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생충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독한 약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기생충은 우리 뱃속에 들어오면 갈고리로 장벽을 딱 짓고 버티면서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유질 시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섬유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되고 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찌꺼기, 독소, 그리고 힘 빠진 기생충 알까지 싹 다 버립니다. 마치 거대한 빗자루가 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변의 양을 늘려서 바깥으로 나가는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듭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변비는 기생충에게 최고의 호텔입니다. 똥이 뱃속에 오래 머물수록 기생충은 먹을 것도 많고 알가기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섬유질을 드셔서 변이 시원하게 쑥하고 나가버리면 기생충은 밥 못 먹었는데 하다가 그냥 대변이랑 섞여서 강제로 미끄럼틀을 타게 되는 겁니다. 붙잡고 버틸 시간이 없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이것만큼 확실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채식을 주로 하는 스님들이나 나물 반찬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이 육식만 하는 사람보다
장이 훨씬 깨끗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어떤 섬유질이 기생충 청소에 가장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끈적한 무기 바로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매생이 같은 것들입니다. 이 미끌미끌한 성분을 알긴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 속에 들어가면 기생충이 절대 달라붙지 못하게 코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끈끈이처럼 기생충을 잡아서 끌고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거친 무기 바로 나물과 통곡물입니다. 시래기, 우거지, 콩나물, 보리밥 이런 거친 식감이 있는 음식들이 장벽을 팍팍 긁어서 청소를 해줍니다. 여러분, 화장실 청소할 때 맨질맨질한 걸레보다 거친 수세미가 때를 잘 빼죠? 우리 장도 똑같습니다. 부드러운 흰쌀밥, 살살 녹는 빵. 맛은 좋지만 기생충 청소는 전혀 못합니다. 오히려 찌꺼기만 남깁니다. 거칠고 질기고 씹어야 넘어가는 음식. 그게 내 뱃속을 지키는 진짜 청소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도 채소 좋은 건 아는데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 차고 소화가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장 기능이 약해서 섬유질을 무작정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가 빵빵해지고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화력 약한 어르신들도 속 편안하게 가스 걱정 없이 일위 섬유질을 섭취하는 최고의 조리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드시면 소화는 3배 더 잘 되고 기생충 청소 효과는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자, 채소가 기생충을 내쫓는 빗자루인 건 알겠는데 먹기만 하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 차는 분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젊은 사람들 흉내낸다고 생야채 샐러드 드시지 마십시오. 우리 시니어 분들이 위장은 차갑고 거친 생야채를 소화시키기엔 힘이 부칩니다. 소도 아닌데 풀을 그냥 뜯어 먹으면 탈이 납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나물 반찬 숙제의 정답입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삶으면 질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기생충을 쓸어내는 청소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부피가 줄어들어서 더 많은 양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력 추천하는 기생충 청소 끝판왕. 나물 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기입니다. 무청을 말린 실내기는 식이섬유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이걸 푹 삶아서 된장 조금 풀고 지져 드시면 구수한 맛도 일품이지만 장 속에 껴있는 묵은 변과 기생충 찌꺼기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천하장사급입니다. 두 번째는 미역국입니다. 생일날만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2번은 꼭 드십시오. 미역의 끈적한 성분이 기생충이 장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미끄럼틀을 태우고 중금속 같은 독소까지 꽉 잡아서 배출해 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나물을 드실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숟가락 꼭 둘러서 드십시오. 기름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거친 섬유질이 장을 긁지 않고 부드럽게 쑥 내려가게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할머니의 약손 같은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기생충이 싫어하는 철렁성으로 만드는 베스트 5 음식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잠시 머릿속으로 정리해 볼까요? 5위 식초로 위산을 도와 입구를 지키고 4위 마늘로 매운맛을 보여주고 3위 생강으로 보일러를 떼서 쫓아내고 2위 발효식품으로 내 편인 유산균을 채우고 마지막 1위 섬유질로 시원하게 쓸어버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5가지만 밥상에 잘 챙겨도 기생충이 아이고 이 집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도망갈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마지막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음식도 좋고 병원 검사도 좋지만 사실 기생충 감염을 막는 가장 기본 중이 기본. 이거 하나 안 지키면 아무리 비싼 약 먹고 좋은 음식 먹어도 말짱 꽝이 되는 생활 습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설마 이것 때문에 하고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특히 주방에서 이 물건 쓰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당부를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기생충을 부르는 위험한 습관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이것 하나 잘못 쓰시면 도로 아미타불이 됩니다. 주방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 범인은 바로 도마와 칼입니다. 아니 도마가 왜 하시겠지만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생선이나 생고기를 썰었던 도마를 물로 대충 헹구고 그 위에 바로 사과를 깎거나 김치를 써는 행동. 이게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생충알이 내 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칼자국이 난 도마 틈새에는 고기나 생선에서 나온 기생충알과 세균이 득실득실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과일이나 채소를 썰면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그 음식에 기생충이 그대로 묻어서 내 뱃속으로 들어옵니다.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따로 쓰기입니다. 육류생선용 도마와 채소과일용 도마를 무조건 나누십시오. 색깔 다른 걸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는 도마 하나밖에 없는데 하신다면 우유팩을 씻어서 말려뒀다가 생선 썰 때 깔고 쓰시고 바로 버리십시오. 이게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일회용 도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저랑 맹세합시다. 나는 앞으로 귀찮더라도 내 몸을 위해 도마는 꼭 따로 쓰겠다. 이렇게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약속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복잡하게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적어주신 약속이라는 2글자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계약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기생충이 싫어하는 5가지, 방패부터 병원 검사, 그리고 도마 습관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엔 기생충 무서워서 어쩌나 걱정하셨지만 지금은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좀 생기셨습니까? 기생충 물론 징그럽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차려지는 따뜻한 밥상이라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초 한 방울의 지혜, 마늘 한쪽의 힘, 그리고 나물 반찬 젓가락의 정성. 이 소소한 밥상이 모여서 내 몸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위대한 성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튼튼한 성벽은 돈 많은 부자가 쌓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밥상을 챙기신 여러분의 거친 손이 가장 위대하게 쌓아 올린 겁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앉으시면 반찬들을 한번 쓱 둘러보세요. 그리고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든든하구나. 잘 부탁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에는 딱 3글자 새복이라고 남겨주세요. 옛말에 말이 시가 된다고 하죠. 우리 구독자님들이 남겨주신 그 좋은 말이 씨앗이 되어서 새해 시작부터 집안 가득 큰 복덩이가 들어올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약보다 더 약이 되는 밥상 이야기, 병원비 아껴주는 알짜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올 한 해 아프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